랭보를 말할 때 우리는 로렌스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둘 다 초기의 창조 시대에는 내성적인 한편 의지력과 발전력이 넘치고 있었다. 그런 때에 위기가 닥친다. 로렌스에겐 사막에서의 전투, 랭보에겐 베를레노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그 후에 따른 환멸과 부정, 의식적이던 망각의 채택, 드디어 최후의 횡사. 그것은 마치 창조에 실패한 두 사람에게 운명조차 고개를 돌려버린 듯한 죽음이었다. 둘 다 행동가의 정신구조와 자기 분석력을 갖춘 인간들이었다. 로렌스를 이해하는 관건이 되는 것은 아웃사이드에서 본 바와 같이 그가 사상과다증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사고를 중지시킬 수 없었다. 사고는 이 세계에 대한 직접 감각을 그로부터 빼앗아 자기 이외의 어떠한 존재도 체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성에 사는 수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랭보도 이와 마찬가지였으나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랭보는 자기의 이성에 도전했다는 사실이다. 랭보의 지각은 블레이크적이었다. 초기의 어느 시에서 그는 없는다. 우리의 창백한 이성은 무한을 감추네. 블레이크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도 이성이란 단일의 시각, 뉴턴의 잠이었던 것이다. 그는 로렌스보다 한결 적극적이며 보다 의지적이었다. 그는 자기의 이성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며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자기의 직접 체험을 강화하려는 것에 있었다. 나는 단순한 환각에 잠기는 버릇이 들었다. 공장 대신에 회교의 사원을, 북을 치는 천사들을, 하늘길을 달리는 마차를, 호수 바닥에 있는 객실을 나는 보았다. 괴물을, 신비를 나는 본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지배하는 데는 끊임없는 수련이 필요한 것이다. 랭보나 로렌스와 같은 철저한 이성력의 소유자는 더욱 그런 법이다. 몇 년 동안 랭보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가 그의 주의를 끌게 되자 그의 긴장은 이완되었다. 관능의 생활, 성과 방탕과 마약에 탐닉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졸라매었으나 지난날 마술에 관한 책을 읽던 샤르르벨 시절과 같이 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최후에 가서 그는 드디어 항복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결론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비시니아 시절의 시가 출현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초기의 비전, 초기의 확신은 사라진 것이다. 흔히들 랭보는 악마적 자랑에 의해 지탱되어 있다고 일컫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의 귀족은 제 신들과 로꼬가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다. 랭보 역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여 단순한 인류와의 공통적 숙명을 감수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지나친 가혹한 경험이 비전을 망쳐버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여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끝났다. 거기에 그의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남아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로서 요약될 것이다. 자신을 비전아리로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다. 16세 때에 그는 이미 전 여정을 길의 끝장을 바라본 것이며
궁극적인 해답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끝내 그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비전아리를 살펴보고 양자의 결함을 지적하려 애썼다. 애석한 노릇이지만 스페인 작가 로르카나 제임스 조이스가 그러하다는 의미로서는 릴케나 랭보를 20세기인이라 할 수는 없다. 현 세기는 독자적인 문제와 분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천재적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릴케나 랭보보다 훨씬 심각하지 못한 차원에 있으면서도 피처 제럴드의 생애는 문제신 국면으로 주의를 끌어가는 것이다. 피처 제럴드의 생애는 기계 문명 속의 낭만적 아웃사이더의 비극의 전형이었다. 그는 재질을 타고났으며 뿌리 깊은 연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카 와일드와 같이 우미한 낱말이 손쉽게 머리에 떠오르며 몇 마디 안 되는 말로서 분위기를 묘파하는 기술을 가졌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